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게 바라면 도리어 안 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이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게 하는 추세고 초산도 다들 늦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남자 나이 30대 초반이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매년 국가검진이나 산부인과 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토록 안 생길 거라곤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딱 6개월 정도 신혼생활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갖자고 했고 6개월 기간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피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쉽게 안 들어서더라고요. 요즘은 자연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초반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노력하면 금방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여러 조언도 들었고 가임기 계산도 하고 배란 테스트기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임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연애도 오래 했고 저희 딴에는 피임을 잘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남편 혹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고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걸요. 매달 임신을 바랐지만 생리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도 실패구나, 이번 달도 안 됐구나 하고 말이죠. 생각 이상으로 아이를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건 꽤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상의 끝에 난임센터에서 검사도 했어요.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정자질이 몹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도 잘하던 사람인데 정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꽤 놀랐죠. 남편도 놀란 듯 하고요. 그 후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난포 주사도 맞으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막판에는 시험관까지도 여러 번 시도해봤죠. 그 과정은 제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이 나오면 극도의 우울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4년 가까이 그 짓을 반복했고 반복된 시술로 인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시험과 시도는 일단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이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고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제 몸에도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고 자식 욕심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도 말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정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고요. 하지만 속으로 왜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정성으로 잘 키울 수 있는데 생각하며 슬프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시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형제 중 둘째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고 결혼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둘째인 저희의 임신을 더욱 기다리시는 눈치였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몸이 조금 회복되면 다시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깨끗이 받아들이고 포기하자 마음을 먹었죠.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형제지만 둘은 꽤 많은 부분이 딴판이에요.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데다 공부도 잘했던 모범생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나이에 비해 배도 엄청 나오고 게으른 편인데다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본인 딴에는 재밌는 소리라고 막 얘기해대는데 주변 분위기는 싸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눈치 없고 헛소리 잘하는 스타일. 그게 바로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인데 저렇게 다르나 싶을 정도로 겉모습도 성격도 많이 달랐던 거죠. 저와 저희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났어요. 대기업 식품회사였고 같은 부서의 동기로 입사했다가 친해졌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였죠. 남편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운동도 잘하는 편인데다 사회성도 좋아서 살면서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걱정 끼칠 것 없는 자식이었죠. 반면 아주버님은 2년제 대학 다니다가 그것마저도 적응 못하고 중퇴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맨날 PC방에서만 살고 출석도 잘 안 했다더군요. 그러다가 회피성으로 군대를 갔고 제대는 했는데 그 후 2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좀 게으르고 의욕이 없다고 했고 집에서 지내면서 게임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쓰고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네 밥벌이만이라도 제발 하고 살아라 부탁하고 그랬대요. 아주버님은 시큰둥해하면서 도리어 어머님 아버님더러 낳았으면 책임지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뻔뻔하고 노답이었던 거죠. 그러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가게 하나만 차려달라고 그러면 그거 운영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대요. 시부모님은 의욕 없는 첫째 아들이 뭐라도 한다고 하니 냉큼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카페마저도 주로 직원이 운영하고 아주버님은 근처 당구장이나 PC방에 잘 가 있는다곤 했습니다. 가게 운영은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런데 카페 목은 좋은지 카페 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어련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아주버님 대신 일해주는 직원도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아주버님은 집에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백수였다가 어쨌든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이 되었으니 시부모님도 만족하시는 듯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극과 극의 형제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큰아들이 본인 밥벌이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페 장사가 웬만치 되고 큰아들 나이도 있으니 결혼 욕심도 좀 생긴다고 하셨어요. 특히 둘째 아들이 결혼을 먼저 했다 보니 큰아들도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더러 혹시 아주버님 소개해줄 여자 없느냐 주변에 좀 찾아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님,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결혼할 사람은 이미 다 했기도 하고. 어쨌든 너네 아주버님 장가는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뭐 회사 동기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너네 결혼식에서 보니 예쁘고 참한 친구들 꽤 있더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어정쩡하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에게 아주버님을 절대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게으른 편인데다 성격까지 별로인데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저만 욕먹을 일 있나요? 외모가 좀 별로여도 성격이 좋거나 인성이 올바르면 모를까. 저희 아주버님은 외모도 별로인데 성격은 더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버님의 생각 없는 말들 때문에 저도 기분 상한 적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제 딴에는 예비 시댁 식구들 보러 가는 거라서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갔는데 처음 보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버님이 한다는 말이 내 동생이랑 나이 동갑이라고 안 했어요? 하며 띠껍게 묻는 겁니다. 네, 맞아요, 동갑.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내 동생보다 5살은 나이 많아 보이거든요. 노안인가? 라는 얘기를 정색까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 자기 형을 말리고요. 아, 형,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니, 진짜 그래 보여서. 내가 워낙 솔직하고 말 꾸며서 못하잖아. 딱 보는데 너보다 나이 훨씬 많아 보이니까. 아, 형, 그만 좀 해. 너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새아가 기분 나쁠 소리를 해?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핀잔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끝까지 기분 나쁘세요? 제 말 기분 나쁘세요? 하면서 막 따지듯 묻는 겁니다.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어이가 없었죠. 저희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형제니까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무례하고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대뜸 저더러 살이 쪄서 임신한 줄 알았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애 못 가지는 거 재수씨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질 않나. 뇌에 필터링 안 거치고 아무 소리나 해대는 무개념 아주버님 때문에 저도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당연히 저는 아무 소리나 해대는 아주버님을 피했고 말도 웬만해선 안 걸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기 형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고요. 그런 성격의 아주버님인데 제가 미쳤다고 제 지인을 소개시켜 주겠나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나요? 저는 어떤 여자 인생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아주버님은 혼자 사는 게 답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정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거든요. 상대 여자는 아주버님보다 11살이 어린 여자였고 아주버님의 카페 근처 미용실에서 막내 스텝으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효주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했고 친해졌다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전혀 몰랐는데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만나왔고 그러던 와중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가 자기 애를 임신했다고 하니 잘됐다 싶어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고요. 저는 상대 여자 나이가 아주버님과 너무 차이 나는 것도 놀랐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결혼할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부모님도 좀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반가운 눈치였어요. 오매불망 큰아들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덜컥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까지 생겼으니까요. 상대 여자가 어떻든 그저 결혼한다고 하니 기뻐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나 남편은 좀 황당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한테도 8살 어린 손윗 동서 형님이 생기는 건데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아주버님 인생이고 아주버님의 선택인데 제3자인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순 없었죠. 그리고 그 아주버님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주말에 시댁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음식 준비도 하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을 기다렸죠. 아주버님과 함께 예비 형님이 들어오는데 단박에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겠더군요. 짧은 치마에 어깨가 보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왔고 머리도 투톤 염색을 했더라고요. 윗부분은 탈색이 되어 있고 밑부분은 핑크색으로요. 저는 연예인 말고 실제로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나이가 어리지. 요즘 MZ들은 저런 스타일도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놀라셨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반가워하셨죠. 아주버님과 형님 둘이 들어오는데 무슨 삼촌과 조카 마냥 나이 차이가 극명히 나 보여서 더더욱 놀라기도 했어요. 어서 와요. 온다고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 쳐. 아주버님이 소개했는데 예비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 몇 년 동안 임신 안 돼서 시험관 한다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서로 처음 보는 거고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니 저도 너무 놀라고 불쾌했죠.
도대체 아주버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했나 싶고요. 그 말에 그토록 무개념이던 아주버님조차도 놀라서 살짝 제 눈치를 보면서 말리더라고요. 아, 내가 전에 가족 얘기하면서 말했더니 야, 김효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 너는 개념이 없냐? 생각나서 말한 거야. 그게 기억나는 걸 어떡해. 아, 무개념? 그러는 겁니다. 둘의 대화는 어른들의 대화가 아니라 중학생들이 하는 대화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앉으라고 했고 식사 자리에 다 둘러 앉았습니다. 효준의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인사드렸어? 얘기했는데 저 쫓겨났어요.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래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어머, 쫓겨났다고? 네, 그래서 지금 친구네 집에 얹혀 살아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휴, 부모님 반대가 심하셔? 그렇죠. 오빠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제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아휴, 홀몸도 아닌데 친구 집에서 그렇게 얹혀 살면 어쩌나. 부모님 연락처 주면 부모님들끼리 자리라도 만들어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래요. 오빠랑 헤어질 거 아니면. 저희 부모님 진짜 칼 같으시거든요. 차라리 애 낳고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땐 빼도 박도 못하니까. 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집까지 나온 건 꽤 큰일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아주버님도 별 신경 안 쓰는 듯 했고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형님에게 미안해하고 쩔쩔매시더라고요. 형님은 입덧이 있는지 음식도 잘 못 먹고 깨작거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도 또 미안해하셨고 가뜩이나 말랐는데 입덧까지 심하다니 고생이 많다고 그러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문득 형님이 뒤에 놓여져 있던 제 가방을 보는 겁니다. 저거 언니 가방이에요? 야, 언니가 뭐야? 이제 동서라고 해야지. 네가 형님이야. 아, 맞다. 내가 형님이라고 했지? 동서, 저거 동서 가방이야? 하면서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버님의 와이프니까 저보다 윗사람인 건 맞는데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저에게 바로 반말을 해서 황당했죠. 저도 바로 존댓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계시니 어쩔 수 없었고 또 어쨌든 손윗사람이니 존댓말을 했습니다. 아, 네. 나 좀 봐도 돼? 하면서 제 가방을 좀 보자는 겁니다. 앞에 시부모님도 있고 다소 어려운 자리일 텐데 행동이 거침이 없더라고요. 저는 약간 황당한 기분으로 가방을 줬더니 와, 대박.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엄청 비싸잖아. 동서 돈 많나 보다. 아니면 오빠네 동생이 돈 많나 봐. 오빠 동생이 아니라 도련님. 아, 도련님은 뭔 도련님이야. 사극 찍어? 야,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호칭을 좀 똑바로 불러라. 형님은 입을 삐죽이며 제 가방을 막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형님의 아나무인 태도에 저도 좀 벙쪘죠. 나이가 어리다고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건데 형님이 좀 많이 개념이 없고 제멋대로인 스타일 같긴 했습니다. 형님은 그 뒤로도 한참 제 가방을 들여다봤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도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님이 얘 둘째야, 이거 많이 비싸니? 어느 정도의 가격? 아, 350 정도요. 아휴, 비싸긴 하네. 와, 돈 많다 동서. 대기업은 다닌다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네.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확 주는데 얼마나 조심성 없이 상의해서 건네주는지 가방에 반찬 국물이 다 묻을 뻔했습니다. 명품이고 아니고 남의 물건을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게다가 초면인데요. 그렇게 황당한 기분으로 식사를 끝냈는데
그래도 음식 준비를 어머님과 제가 했으면 말이라도 설거지라도 할까요? 묻던가 음식 치우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소파로 딱 올라가서 폰을 만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이나 예비 형님이나 참 똑같구나, 끼리끼리구나 생각하며 접시를 치웠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설거지한다고 해서 저는 접시만 싱크대 안으로 옮겨주었죠.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저한테 오더니 얘 둘째야, 아까 그 가방 내가 돈 줄 테니까 형님 하나 사줘라. 네? 임신했는데 선물 겸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네가 그런 거 잘하니까 같은 걸로 하나 사줘. 내가 돈은 보내주마. 라는데 저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형님한테 쩔쩔매시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결혼 못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신 건 알겠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어머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백화점에서 가방 매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대요 형님, 저번에 제 가방 갖고 싶다고 했죠? 어머님께서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똑같은 가방 하나 사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장인데 이게 색깔이 2가지거든요. 제 거랑 똑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 놀라거나 말이라도 괜찮다고 할 텐데 그 동서는 바로 한다는 말이 아, 나 그거 말고 알아서 살게. 돈으로 줘. 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알아서 산다고. 그냥 돈으로 주라고. 어머님이 얼마 보내셨어? 아직 안 샀어요. 사고 나면 영수증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샀다고 하고 돈 보내줘. 영수증 잃어버렸다고 하던지. 라면서 무슨 맡긴 거 찾는 것 마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황당했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50이나 하는 가방인데 당당하게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가방 사주라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돈으로. 어머님이 나 선물 주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동서가 왜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주라고 한 거잖아.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는 겁니다. 아니, 형님이 애초에 제 가방 보고 갖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한 걸 사는 게 나한테 선물 준다는데 동서가 왜 그러냐고. 그냥 나한테 돈으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라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지가 제 가방 갖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사주라고 하신 거고 저도 일부러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가방 사러 온 건데 말하는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걸 왜 돈으로 달라고 하나요? 그 꿍꿍이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저는 열받는 걸 참고 어머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짜증나게 지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열받더라고요. 황당해서 전화 끊고도 한참 서 있었어요. 저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설마 그 사이에 형님이 전화했나 생각하며 한 5분 정도 뒤에 했는데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야, 첫째 가방 사러 갔다며? 네, 혹시 형님이랑 통화하셨어요? 어머니, 형님이 가방 말고 돈으로 달라는데요? 나도 들었어. 지가 따로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더라고. 이왕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돈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 네가 일부러 시간 내서 간 건데 헛걸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첫째가 하도 네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좋아하길래 그게 갖고 싶은 줄 알았지. 어머님, 그렇다고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350이나? 내가 사준다고 했으니 줘야지. 다음 네 생일 때 너도 하나 사줄게. 너무 섭섭해 말고. 아니요, 어머니.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저는 형님의 개념 없는 행동이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준다고 하신 건데 돈으로 내놔라 하질 않나.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저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질 않나.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그러신다고 했으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형님을 다시 마주쳤는데 형님이 자기는 이 가방을 샀다며 어머님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은 저도 아는 브랜드인데 가방 가격이 보통 10만 원도 안 하는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어머님한테 35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도 안 하는 가방 사고 나머지는 지가 꿀꺽한 거죠. 어머님은 그저 잘 샀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싶어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물을 먹다가 입을 확 틀어막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거 시금치 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머님도 놀라서 드셔보셨습니다. 맛이 이상하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냄새나요. 아, 속 안 좋아. 그래서 저랑 남편도 먹어봤습니다. 냄새는커녕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난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 나도. 그런데 그 말에 형님이 미간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냄새 나거든? 저 그만 먹을게요. 하면서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멀쩡하고 신선하기만 하구만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좋게 얘기하면 되지. 기껏 음식 차려주셨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너무 심했죠. 어머님은 다른 거 먹으라고 황급히 그 반찬을 치우시는데 형님은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죠. 역시나 식사 끝나고 나서는 형님과 아주버님 빼고는 가족들이 다 상을 치웠습니다. 심지어 제일 연장자이신 아버님까지도 그릇 옮기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도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저는 과일을 잘랐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거실 소파에 앉아서 폰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눈치도 안 보네. 신기한 성격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동서, 나중에 반찬 쌀 때 아까 그 상한 반찬은 좀 빼줘. 그냥 버려. 냄새 나니까. 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형님, 어른이 신경 써서 음식 해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이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걸 난다고 하는데 왜 시비야? 그럼 그걸 참고 먹어? 하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시비?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따지냐고.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우리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나한텐 난리야? 내가 아주버님한테 얘기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형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 짜증나. 나 이거 오빠한테 다 얘기할게. 어머님이랑. 라는데 무슨 자기 엄마한테 이른다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황당해서 대답도 못하고 벙쪄 있는데 형님은 지 말에 제가 입을 다문 줄 아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건 또 쫄리지?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었단 봐. 나이 좀 많다고 나 이겨먹을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 아니거든? 하고 나갔죠. 저는 너무 열받고 내가 왜 형님이랍시고 저 새파랗게 어린 거한테 반말 찍찍 개념 없는 소리 들어야 되나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아예 말도 걸지 않고 가깝게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끼리 팀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시간 되는 사람은 참석하고 아닌 사람은 빠지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저는 그동안 시험관 준비나 임신 준비 때문에 회식 자리를 자주 빠졌기에 모처럼 참석한다고 했고 저 포함 7명 정도 회식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2사람 정도는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 술집에서 2차로 술 한 잔씩 더 하고 헤어지기로 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도 친하고 비슷한 직급의 또래들이었기에 더욱 편했습니다. 그렇게 인근 술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칵테일도 팔고 맥주도 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술집이었어요. 크기도 크고 다양한 연령대가 오는 인기 많은 곳이었죠. 거기서 술도 먹고 맛있는 안주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 과장, 오늘은 웬일로 술 좀 먹네? 오랜만에 회식인데 좀 먹어줘야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이 막 절로 들어가. 스트레스가 많아? 혹시 나님 때문에? 에휴, 요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더라. 내 주변도 많고. 그것도 속상한데 하여튼 이래저래 집안일 때문에 더 그래. 자세히 말하긴 그래도. 아휴,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한 잔 먹고 풀어. 그렇게 술을 한 잔씩 하는데 화장실 갔다 온다던 후배 직원이 짜증을 내며 오는 겁니다. 아, 짜증나. 이대리, 화장실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짜증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 방금요. 화장실 갔는데 세면대 2개 중 하나는 고장났고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막 통화하고 화장 고치면서 세면대를 차지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기요, 안 쓰실 거면 좀 나오시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 확 째려보더니 쓸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탁 끊고 손을 막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물을 튀겨요.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손 씻는 거 처음 보냐고 딱 그러는데 눈빛도 그렇고 완전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술도 좀 된 것 같고.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근데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마. 무슨 일 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은 심정으로 그냥 참고 나왔다니까요. 요즘은 미친 인간들이 많아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피해야 돼. 딱 봐도 나이도 어리고 개념도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기 있네요. 저 테이블. 남자들도 딱 지 같은 사람들이랑 왔네. 하면서 후배가 제 뒤쪽 테이블을 슬쩍 가리키더라고요. 저와 다른 동료는 고개를 돌려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테이블은 남자가 셋, 여자가 하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여자는 바로 저희 형님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술을 먹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분명 다시 봐도 형님이었어요. 남자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다른 것보다 형님은 임신 중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인가? 계속 생각했죠. 술집이라서 어둡고 저도 술에 취했으니까요. 제 심각한 표정에 옆자리 동료가 물어봤죠.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무래도 우리 형님 같아서. 저는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답했습니다. 형님? 아, 자기 아주버님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했지? 나이 많이 어린 형님 생겼다고. 맞아. 네? 저 화장실 개념 없는 여자가 권 과장님 형님이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네. 에이, 설마. 임신해서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임산부가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남자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딱 봐도 엄청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가 싶어서. 아닌가? 그 말에 후배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몰래 사진 찍어 드릴까요? 확대해서 과장님 형님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 저는 고민하다가 하나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고 술집 안이 어둡다 보니 형님이 아닌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좀 술을 먹기도 했고요. 그 후배는 몰래 확대해서 사진을 한 장 찍었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사진 얼굴을 확대했는데 보자마자 형님이 맞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며 얼굴도 영락없는 형님이었죠. 게다가 아주버님에게 받았다는 비싼 귀걸이가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100% 형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개념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이런 사실을 아나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 이 귀걸이까지. 이것만 끼고 다니거든.
세상에, 그럼 저 여자가 임산부라고요? 하긴 몸은 말랐는데 지금 보니까 배는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렇게 꽉 끼는 옷을 입고 술까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래도 임신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하고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고 술 마시는데 저는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뭔가 싶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설마 잘못 본 거 아니냐길래 사진 보여주니 뜨악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녀도 돼? 아주버님은 별 얘기 안 하셔? 내가 평소에 형하고 연락 많이 안 하니까. 와, 근데 진짜 어이없긴 하네. 8살 차이 나는 나한테 바로 반말하고 훈수질하는 것도 좀 일반적인 성격은 아니다 싶었는데 막말로 이 사람 정체가 뭐야? 그때 뭐 미용실 스텝? 그런 걸로 일한다고 했지? 아주버님은 뭘 잘 알아보고 결혼하신 거 맞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러게. 보통 사람 같지는 않긴 해. 근데 일단은 내가 시간 봐서 형한테 물어보든지 할 테니까 자기는 괜히 얘기하지 마. 싸움나. 하고 싶지도 않아. 말도 섞기 싫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좀 해봐. 알았어.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딱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과 출장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남일이긴 하니까 남편도 나중에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개념 없구나 싶은 것과 별개로 더 이상 신경 안 썼고요. 또 큰 행사 아니면 시댁과 왕래가 많은 편도 아니었기에 몇 달간 아예 안 보고 지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 있더라고요. 형님은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머님하고만 대화를 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어머님, 저희 아이 출산하면 저 얼마 주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 출산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용돈을 좀 주거나 조리원비를 내준다고도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죠. 조리원비 우리가 내주려고. 그럼 300? 그러지 말고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저희 이모가 자기 집에 와 있으래요. 이모가 도와주신다고. 굳이 비싼 조리원 가 있지 말라던데. 어머, 친정 어머님하고 이제 연락해? 엄마 말고 이모가요. 이모가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일한 적도 있고 간호사예요. 지금은 안 하시고. 어머, 그래? 저도 사람 많은 조리원보다는 그게 나은데 그렇다고 이모네 공짜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듣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 사는 집 전세금도 해주셨어요. 형님이 결혼 문제 때문에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꽤 좋은 아파트로 전세도 얻어주셨던 거죠. 나중에 여력되면 사주겠다고 일단 전세로 살고 있으라고요. 그 외에도 어머님이 이래저래 용돈이며 생활비도 좀 주신 걸로 아는데 염치도 없고 당연한 줄만 아는지 조리원비까지 그냥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진짜 개념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이 이번엔 저희 남편더러 도련님. 예? 도련님네는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애 낳으면? 하면서 빌려준 거 받는 것 마냥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다소 황당한 얼굴이었죠.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이 출산을 하면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까 선물은 할 생각이었습니다. 100만 원대의 프리미엄 유모차나 원목 침대가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놓고 물어보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유모차나 침대 둘 중 어떤 게 나오세요? 한 100만 원? 예. 둘 다 대기업 다닌다더니 좀 짜네.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예?
100만 원 돈으로 주시라고요. 형님이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는데 아주버님은 옆에서 말릴 생각도 없이 갈비만 뜯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개념 없는 부부구나 싶었죠. 남편이 당혹스러워하길래 제가 작게 소근거리며 그랬습니다. 그냥 줘. 괜히 물건 고르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깔끔해. 아, 그럴까? 제 딴에는 남편에게 작게 말했는데 그걸 들은 형님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서 식사 후 저한테 잠깐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당으로 갔는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동서, 거지한테 적선해? 네?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냥 주라니. 내가 거지야? 속으로는 너 하는 짓이 거지잖아요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돈으로 달라면서요. 그래서 준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윗사람이야. 형님이고. 그래서요. 내가 형님한테 반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선물 대신 돈 달래서 주겠다는데 왜 난리예요? 와, 싸가지 마라.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머릿속에 있는 인내심의 퓨즈가 끊기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눈이 돌아 따졌죠. 뭐? 싸가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말 다 했어? 제가 갑자기 폭주하니까 형님도 놀라더군요. 뭐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럼 너한테 하지. 여기 너밖에 더 있어? 형님 대접해주니까. 야, 아무리 네가 아주버님하고 결혼했어도 나이로 치면 8살이 많아 내가. 보통 그런 경우면 서로 존댓말 하던지 조심스러운 게 일반적인데 너는 개념이 없니? 돈으로 달래서 주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저도 참다 터진 거였죠. 그 말에 형님도 씩씩거리더라고요. 와, 진짜 개념 없네. 막 나가네. 어머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보지. 우리 오빠 앞에서도 해보고. 할게. 상관없어. 보자 하니까. 너 다 잃을 거야. 완전 미친년이네. 뭐? 미친년? 그래. 임신도 못하는 주제. 너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다 잃을 거야. 일러. 지금 당장 일러. 너 그나마 임산부라서 내가 참는 거야. 아니었으면 네 머리털 여기서 다 뽑혔어. 그렇게 저와 형님은 큰 소리가 났고 집안에 있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남편도 쫓아나왔죠. 무슨 일이냐고 했고 형님은 자기가 어려도 손윗사람인데 제가 욕하고 야야거렸다면서 바로 이르더라고요. 게다가 임산부인데 한 대 치려고 했다고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고요. 아주버님은 형님 말 듣자마자 저한테 삿대질하고 따지는 겁니다. 평소에 별로 둘이 사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는 일심동체더라고요. 재수씨,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형님은 형님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하길래 저희 남편도 앞을 막아서고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 동서 사이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만 지키면 돼? 이 새끼가 형 앞에서 지 마누라 역성도네. 그럼 네 마누라가 잘했냐? 어따 대고 네 마누라 어쩌고 그래. 사람 살살 긁어대는 게 누군데? 뭐야 이 새끼야? 하더니 저희 남편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너는 예전부터 개념이 없었어. 공부 잘한다고 엄마 아빠가 우쭈쭈 한다고 잘난 척이나 하고 형 무시나 하고. 형이야말로 개념 없는 게 누구더러. 엄마 아빠 등골이나 빼먹는 주제. 이제 애 아빠 되는데 정신 좀 차려라. 뭐야?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놀라서 그만하라고 뜯어 말렸죠. 솔직히 아주버님은 살만 쪘고 저희 남편은 운동도 오래 해서 몸도 훨씬 좋고 키도 큽니다. 그럼에도 형이라서 그런지 맞아놓고서도 일단 참더라고요. 남편은 열받아서 저한테 가자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려다가 돌아와서는 형님에게 따지더군요. 형수님, 임신도 하신 분이 그렇게 애 가지고 술집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형님도 당황하고 아주버님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제가 나서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사진 보여줬죠. 회식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남자들 셋이랑 끼고 술 마시고 있던데.
시부모님도 놀라는데 아주버님도 제 폰을 확 채가더니 놀란 얼굴로 보고는 형님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 이랬어? 너 돌았냐? 형님은 몹시 당황해서 변명을 하더군요. 이거 나 아니야. 그리고 오빠도 맨날 술 먹으러 다니잖아. 너랑 나랑 같냐? 너 임신했다는 애가 개념도 없어? 그리고 이 새끼들 뭐야? 나 아니라니까. 왜 생사람 잡아? 하면서 저한테 왜 생사람 잡느냐고, 이게 왜 나냐고 눈 뒤집혀서 따지는데 정말 상종도 하기 싫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 손에 들린 제 폰 뺏었고 시부모님께 난리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하고 남편과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후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어쩌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시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고 꽤나 충격받으신 듯 했어요. 형님은 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박박 우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가더라도 형하고는 안 마주치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한숨 쉬면서 일단 알겠다고 하셨대요. 둘이 봐서 좋을 것 없으니 일단 보지 말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을 가더라도 따로 갔고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형님은 그 사진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고 시부모님은 일단은 덮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산딸이 다 되었고 곧 출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생각만 해도 짜증나서 낳던지 말던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으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그 전화가 있기 일주일 전 형님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막상 출산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아주버님까지 경악을 했대요. 왜냐면 낳은 아이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딱 봐도 혼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절대 아주버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본 시부모님이 경악을 했고 아주버님도 정신이 나가서 형님에게 따졌대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주버님에 맞다고 끝까지 박박 우기더랍니다. 이게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도요. 아주버님 열받아서 바로 친자검사 진행했는데 긴급으로 해도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다더군요. 결과 나오면 두고 보자 했는데 이튿날 저녁 형님이 병원에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애를 놔둔 채로요. 애 낳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을 텐데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집에 돈 될 만한 것까지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도망간 것도 충격인데 마침 도착한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니 역시나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더래요. 아주버님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고 시부모님도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애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개념 없는 형님, 아니 그 여자 때문에 태어난 애는 뭔 죄인가 싶고 상상 이상으로 미친 여자구나 싶고요. 아주버님은 아이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일단 아이를 병원에 계속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따로 알아도 보고 있다가 겨우 김효주 부모님과 연락이 됐답니다. 김효주가 자기 부모님이 결혼 반대해서 연락 끊었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 사실도 아예 모르더라고요. 멀리 지방에 사시는데 김효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갔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했고 임신했고 애도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엉뚱한 남자의 애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 번에 다 듣게 된 거죠. 저희 시부모님은 어쨌든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김효주가 출생한 애라고 했고 오랜 설득 끝에 결국 김효준의 부모님이 아이는 데리고 가기로 했답니다. 그 부모님도 딸 자식 잘못 둔 덕에 날벼락이겠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요. 간절한 저희 부부한테는 아기 천사가 오지 않는데 그런 개념 없는 인간한테는 어찌나 아이가 잘 생기는지 기분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자기 애가 아니니까 바로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한테 책임 떠넘기는 아주버님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도 그 일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맞아요. 김효주가 아주버님도 속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아주버님의 탓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과 결혼했던 여자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인이 수습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믿고 나몰라라 한 거죠. 그저 부모님이 다 오냐오냐 하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 나이 먹도록 생각 없이 살고 그런 여자한테 돈이나 뜯기고 그 뒷수습은 부모님이 다 하셔야 되고 그 일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크게 싸우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카페 운영하는 것도 매달 운영료 내라. 아니면 접어라 하셨대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결혼 사기도 당했는데 부모님까지 내친다고 발광을 떨었다는데 시부모님도 이번에는 화가 나서 단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진짜 끝까지 개념 없구나. 부모님이 여지껏 안 내친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생각했죠. 하여튼 그 일로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힌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뒤에 집에 있는 돈과 물건들 들고 도망갔던 김효주가 잡혔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가서 애아빠 누구냐고 했더니 아마 나이트에서 놀았던 외국인인 것 같은데 잘 모른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아주버님 앤 줄 알고 결혼한 거라고 끝까지 우기고요. 자기도 애 낳고 너무 놀라서 도망간 거라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돈은 왜 들고 도망간 건지 인생 한번 제대로 막장으로 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은 한번 난리가 난 뒤 겨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덩달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빨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큰일도 겪은 데다 갑자기 손주가 생긴 줄 알았다가 아니게 되어서 상심도 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하시던데 저희는 마음을 좀 달리 먹었습니다.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고 여력이 될 때 다시 준비해보자 아니면 말자라고요. 엄청난 일을 겪고 많이 초연해진 기분도 들고 언젠가 인연이 닿는다면 저와 남편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기겠죠. 만약 아니라고 해도 또 받아들이고 잘 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임신에 집착 말고 편안하게 살자 싶더라고요. 참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또 시간이 흐르니 평온해지네요. 저도 마음을 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많이 떠올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